이것도 아주 색다른 맛입니다. 뉴스 인앤아웃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 지금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분위기도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드리는 그런 순서인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부의 남자 이우영입니다. 1부에서 하는 게 좋아요? 4부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정치 뉴스를 다뤄드리기엔 1부가 조금 더 낫고요. 네, 나 근데 정치 뉴스 솔직히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거든. 네. 네. 이우영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를 좋아했구나. 근데 아니요. 말로만 싫어했구나. 아니요. 네. 아니, 너 아주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3부였어도 이제 출근 시간이 미뤄지면서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30분 더 단축됐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박재 PD 덕분이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럼요만 하지 말고. 땡스 투 지혜. 뭐를 좀 사가지고 오든지 과자를 오늘 과자 갖고 왔어요? 오늘 급하게 오느라. 급하게 안 왔으면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럼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는 분이면 샵 094 우물정 094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반영을 할 텐데 저는 안 믿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제가 위증의 선서를 한 건 아니어서. 네. 그렇죠. 네. 그 위증 문제나니까 어제 그 국회에서 위증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위증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대한체육회장의 발언에 네. 진위를 두고서 근데 어제 그거 봤어요 그거? 예. 그거 참 여기는 여야가 없더만요. 난 그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정면 승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처음 봤죠. 여야가 그렇게 힘을 합친 걸 처음 봤어요. 그죠? 예. 네? 그거는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실 축구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진짜 그 의원들 말 잘하대. 이게 사실 물론 처음부터 모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있잖아요. 딱 터트리는 게 아니거든요. 툭하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는데요? 그거 딴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그래요?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아주 저도 교수님과 이제 그런 언쟁이 있을 경우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은 먹었어요. 네. 이러면서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요. 좀 아까 먹은 거 봤는데 네. 이런 거죠.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학폭 피해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서 한번 살펴볼 텐데, 교육부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전체 398만 명에게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번 조사에는 대상 학년 재학생 81.7%인 325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참여 시점까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6만 8천 명, 2.1%였습니다. 이게 피해 응답률과 응답 인원 모두 첫 조사였던 지난 2003년 2.2% 이후 11년 만에 최고였고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가 연기된 2020년에는 0.9%로 꺾였는데, 코로나 이제 이듬해 1.1%에 이어서 2022년 1.7%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연속 높아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초등생들 가운데 4.2%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유형을 제시하고 2개 이상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 폭력이 응답률 39.4%로 나오면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이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등 5개 유형의 응답률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38.1%가 사이버 언어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딥페이크 범죄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명확하게 짚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 중 92.3%는 교사 등 주변에 신고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이란 점은 방관자 비율이 줄어든 건데요.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밝힌 학생이 5%에 이릅니다. 이게 지난해 조사와 견졌을 때 0.4% 증가한 거고요. 목격자 중에 68.4%가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 33.8%, 가해자를 말렸다 17.4%,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17.2%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조사에 응한 학생의 1% 3만 1,000명의 경우에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를 가했다는 학생이 31.5%로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 교육부가 이번 조사와 함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역시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4월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7월 말로 미뤘고 당시에도 또다시 연기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같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대응책 역시 딱히 새롭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근인과 원인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인은 전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요. 은근히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 코로나가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면 대학교를 들어왔다. 혹은 대학교 2학년이 됐다. 요 학생들은요. 과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같은 과목 활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활동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이 다른 사람과의 함께 생활한다라는 이 측면에 굉장히 그게 좀 미숙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자꾸 이게 습득하는 과정, 학습이 아니라 습득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붕 떠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른 어린 학생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굉장히 미숙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원인, 좀 먼 이유를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사회뿐만이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뭘 느끼냐 하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본인은 소외감을 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따져보면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혹은 다른 일로 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어린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인, 사회 구조에 관해서 파생된다면 이거 쉽게 고쳐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잔디 관련 소식인데요. 열악한 잔디 상태로 도마에 오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올해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등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8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잔디에 쓴 돈이 2억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은 올해 8월 말까지 잔디 관리에 2억 5,327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새로 심을 잔디에 1억 5,346만 원, 잔디 보호용 인조 매트에 1,994만 원, 농약 및 비료 5,140만 원 등 썼는데요. 같은 기간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등 그에 따른 주차 요금 등으로 82억 550만 원을 벌었는데 일단 뭐 당연히 월드컵 경기장은 이제 대관료로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즉 관중 입장 수익으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문화 행사, 공공 행사는 입장료의 8%를 받고 일반 행사는 15%를 받는다고 하는데 축구 국가대표 경기로 9억이 넘는 돈, FC 서울의 경기로 11억 3,8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고요. 문화행사로 24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이 중에서는 가수 이명웅님의 콘서트 14억 3,899만 원, 세븐틴의 콘서트 9억 7,75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 안 된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유의 콘서트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이야기는 사실 뭐 지난해 잼버리 관련해서도 나왔고 올해도 계속 나왔지만 이게 10년 전에도 이제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5만 원정 경기장 잔디가 더 좋았다라면서 개선을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결국 축구협회는 다음 달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던 이라크와의 경기를 용인에 있는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거기 알아요? 이 경기장은 지금 수원 삼성이 수원 삼성의 홈구장 역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옮겨서 쓰고 있는 홈구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한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관리 실태를 감사해달라는 축구팬의 민원이 서울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소관기관이 서울시여서 해당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거쳐 시로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는 이외에도 잔디 관리를 강화하라라는 민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 그 축구협회 현안 질의에서 정말 뜬금없긴 했지만 잔디 이야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잔디를 좀 뭐 개선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아유 서울시가 아주 알뜰하게 돈을 잘 벌었어요. 예. 그런데 목적에 맞게 써야죠. 더군다나 이 축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축구 경기장은요. 이게 우리가 딱 보면은 그냥 잔디가 그냥 관리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거는 구단 측에서 관리하는 경기장인데 우리나라는 구단 측이 경기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게 영리성과 이런 게 막 뒤죽박죽 얽혀가지고 지금 엉망이 된 건데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바로 잡느냐? 번 만큼 써야죠. 그 빌려주는 이유가 돈 벌려고 빌려준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축구장이라는 거는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기회를 또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자 왔는데 저기 우리 이효영 아나운서 가족 되시나? 513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이우영 아나운서 엄청 착해요. 험담 마세요. 크크 하셨는데 험담은 한 적은 없지만 엄청 착하다. 자료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엄청 없으세요? 착한 걸 어떻게 알죠? 없으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이거 엄청 착한 걸 누가 알까요? 네. 난 이게 제일 궁금해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또 아유 참. 이 옷은 혹시 고급져 보여요. 예.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노량진 혹시 뭐 자주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자주는 안 가죠. 저도 노량진은 사실 그 회 먹으러 수산시장 갈 때 종종 가곤 하는데 노량진이 이제 한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성지로 꼽혔던 거기가 곳입니다. 컵밥의 그렇죠. 기원이 거기잖아요. 네, 저도 네. 컵밥도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요즘은 이 청년층이 없고 중장년층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바로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인원이 많아졌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전문 학원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기 직종이던 일단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초봉,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서 인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21.8대 1인데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각종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주 응시자가 중장년층인 주택관리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22년 18,084명에서 지난해는 18,982명 그리고 올해는 28,809명으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상인들도 역시 노량진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서적을 사는 사람도 늘었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가 뭐 지인의 작은 아버지도 보니까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게 뭐 먼데 작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제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들 보면 지금 이제 한 친구는 택시, 개인 택시가 아니라 이제 회사 택시 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간병인으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금 후배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이 구청에서요. 이 공원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이 구청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는 친구가 지금 뭐를 하냐면 자격증 이걸 몇 개를 땄어요. 근데 용하더라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거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데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자격증은요 평생 가거든요. 그거는 뭐 정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분위기 깨면 안 되고요. 네. 하여간 여러분의 인생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가르쳐준 노래입니다. 그거 나이 든 사람 찡해요. 네. 여러분의 인생 정말 화이팅하고 응원 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